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는 최선묵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갓선묵이라고 많이 불러주는데 원래 저는 인사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녕 이게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강의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올라오신 분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방금 전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탐탁치 않고요. 갓선묵은 인정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 지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서울에서 운전대 잡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안전하게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저는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양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쓴 이유는 강인경 꽤 오래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수능에서 점수를 잘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궁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득점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인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하나의 큰 여행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대학을 왜 가야 하는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안 가본 데 없는 최 선생이 제 이제 또 다른 별명인데 정말 여기저기 많이 가봤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근데 한평은 오늘 처음이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가봤었는데 산도 이쁘고 들도 이쁘고 그래서 오면서 좀 약간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학다리 고등학교일까?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좀 마른 데다가 다리가 특히 길어갖고 어렸을 때 별명이 학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의 다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교문을 들어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학 조형물이 있고 다리가 강조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 친구라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학의 신 양진석 선생님한테 왜 학다리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양진석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강이 있을 것이다. 효녀나 아니면 효자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학들이 와서 내 등을 밟고 가시오. 이거 아닐까? 맞지요? 나 양진석이야. 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런 분이 가시래요. 그래서 제가 맞춰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을 왜 가야 되는가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의견 좀 달라요. 저는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가? 임무니까 가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임무가 뭐냐?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왜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제 임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복대를 차고 녹화를 했어요. 이분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하고 녹화를 했어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와, 좀 더. 근데 왜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임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임무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임무는 뭘까요? 그게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학생의 임무는 공부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고 저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봐서 아니 공부 정말 하기 힘들고 이거 지겨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특히 고3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벚꽃 막 흩날리는 이런 시기에 독서실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저걸 왜 준비하냐면 저 길 끝에는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뭐가 있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로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넓은 세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를 누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고향에 돌아오면 고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토양이 됐더니 한평을 위해서 정말 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은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해주시면 정말로 풍요롭고, 아 정말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길 당부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EBS에 혹시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꿈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들어도 오늘 여기 온 본전을 뽑습니다. 이 꿈장학생 제도가 사실은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일단 필기구가 준비된 학생들은 일단 꿈장학생 꼭 메모를 하시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EBS 꿈장학생.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이 EBS에서 이제 이 장학생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절대로 뭐 수능 성적 가지고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꿈장학생 신청을 하시면 그걸 뭘 적어요? 그걸 못 외워요? 그냥 꿈 장학생. 너무 착해. 그걸 적어. 그리고 마이크 좀 움직이지 마세요. 습관이래. 네. 죄송합니다. 오른손으로 하시던가. 하시죠. 네. 아, 그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EBS 강의를 보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수기로 여러분들이 써내면 EBS 심사를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뽑아주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처럼 사실 EBS 열심히 보고 사교육 그렇게 많이 안 받고 EBS로 대학을 가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실제로 이제 어마어마한 건 이거죠. 매년 장학금 총액을 늘려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1,300만 원이에요. 장학금이. 그리고 이제 이 최우수상 있고 특별상 있고 우수상도 있는데, 이 꿈 장학생 시상식을 EBS에서 이제 물론 그 중계도 하지만 그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 같은데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상식에 저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 우수상 받은 학생들이 나와갖고 이제 자기 그 수강 후기도 얘기를 해주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올해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 연변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연변에서 인터넷으로 EBS만 보고 공부를 한 친구도 있었고, 또 60세가 돼서 자녀가 대학생인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0세 된 분이 EBS 보고 공부를 하셔갖고 문해창작과에 입학을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그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막 도서 지역 학생들, 정말 EBS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 진솔한 수기를 적어서 내면 여러분도 충분히 원하는 학교에, 또 EBS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꿈 장학생에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럼 EBS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양지성 선생님도 꿈 장학생 시상식에 저랑 늘 같이 가면 정말 느끼는 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뭘 느끼셨죠? 일단은 그 꿈장학생을 시상식을 갔다가요. 처음에는 이제 의뢰 행사니까 딱 앉아서 상 받나 보다 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저는 원래 울질 않아요. 며칠 전에 울 뻔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가 져가지고 3연패 하는 날 정말 꺼이꺼이 울 뻔했는데 그날은 울었어요. 왜냐면요, 한번 쭉 보시면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저한테는 계기예요. 저는 전혀 남을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했고 이렇고 정말 싫어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더 잘해야겠구나, 후기를 정말 더 열심히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결론은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느끼시고 느낀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한번 꼭 가보시고요. 저만 운 게 아니었어요. 이분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 꿈 장학생 검색하셔서 그 동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그 소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가 겪었던 일들 쭉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마 고3 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보시면 아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나 이 양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다리가 부러져도 뭐 근데 이 친구가 사실 허리가 먼저 부러졌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날 복대를 하고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엄청나게 웃었어요. 너 또 무슨 짓에서 허리를 부러뜨렸니? 막 이러면서 막 웃었더니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발목이 부러졌죠. 기부스라가 나타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놀리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하여튼 그때 사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꿈장 학생 그 학생들을 보면 아 정말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꿈장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상식은 서울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올라오셔갖고 같이 또 저랑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상도 같이 하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정말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능 고득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잘 모르시나요? 혹시 저 산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요? 저 어딘 줄 알고. 저 불갑산인데. 그래요? 네, 불갑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기 한평 불갑산에 올라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봐봐 많잖아. 다 안다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한평이 온다고 그래서 한평 불갑산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사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듭니다. 아이고 내려갈 걸 그거 뭐하러 올라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린다는 거는 사실 산으로 얘기를 하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불갑산 같은 저런 산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산을 정말 처음에 3시간 걸려서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불갑산 이제 2시간 걸려서 올라갈 때까지 1시간 걸려서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고3이 되면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이제 내가 정말 고3이 됐구나. 이제 굉장히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넘치는 의욕을 주체를 못하고 처음에 무리를 하다가 지금쯤 되면 슬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나요? 꺾이죠. 그렇죠. 원위치. 그렇죠.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공부란 사실 그 방법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양재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공부는 이런 거였어요. 보통은 내가 고3이 됐어. 그래서 이제 개념 강의 조금 듣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봐야지. 거기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문제를 풀어야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모든 공부는 그렇거든요. 문제 풀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개념을 다지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 개념 강의를 한 번을 끝까지 완강하기를 힘들어하고 한 번 보고 나면 이해는 되거든요. 내가 다 깨달았어.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렇게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높이 점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아요. 발은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열심히 뛴다고 뛰어봤자 점프가 안 되거든요. 체력만 떨어지고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점프는 안 되고 정말 기운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고득점을 노린다면 여러분들이 단단한 바닥을 다져주셔야 돼요. 그게 고득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단단해야 뛰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반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공부를 했어. 됐어. 다 알았어. 그 문제를 풉니다. 안 풀려. 화내요. 당연히 안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풀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죠.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었겠죠. 그럼 안 풀렸으면 왜 안 풀렸는지 다시 돌아와서 기본을 닦고 해야 되는데 안 풀린다고 짜증을 내요. 옆에 봤더니 옆 친구는 풀어. 너는 왜 푸니라고 하면 교과서 위주로 차근차근 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원래 안 풀리면 다시 돌아와서 외우고 풀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진흙탕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흙에 있는지도 모르고 모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개념 공부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최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저희 화학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더하고 빼고 만지고 볶고 막 우리 뭐 지구과학이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어. 자기가 한 번 하면 다 한 줄 알아요. 그것만 고치시면 성적은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공부의 본질은 사실은 이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고득점은 힘듭니다. 중간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외워서 하는 공부로는 고득점은 힘들어요. 정말로 그 깊은 개념의 밑바닥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EBS 강의를 한 번 보고 이해했다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다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2번 보고 3번을 보게 되면 내가 저걸 모르고 지나갔구나, 저런 게 있었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외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개념 강의를 최소한 3번 정도는 돌려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3번이나 봅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볼 때만 좀 제대로 열심히 보고, 두 번째는 mp3 파일 같은 것들 많이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학교 올 때 귀에다 꽂고만 들어도 충분히 내용이 다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럴 때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안 믿는 눈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시 옛날 영화인데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옛날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로봇 나오고 막 이런 거? 처음 볼 때는요, 자막보다 다 끝나요. 로봇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차가 로봇가 돼서 범블비하고 끝나요. 그죠? 근데 우연히 뭐 TV에서 그 재방송하는 걸 봤어요. 보다 보면 자막이 나오는데 배우의 표정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 예측이 돼요. 그 다음에 추석 지났는데 또 나와, 그 영화가.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차가 문이 열리고 사이드가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변하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공부 똑같습니다. 처음에만 어렵고요. 2번, 3번째는요 빨라집니다. 그것만 해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지 선생님 정말 비유를 아주 잘 들어주셨지만, 그 공부를 해봤던, 그리고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맹이라는 게 글자를 못 읽어서 문맹이 아닌 거고, 지금 현대 문맹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문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은 잘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새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인데,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바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이제 이 얘기 굉장히 좀 멋있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 이해한 것 같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래, 한 번 더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배움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학생인데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붙이라고 했는데 계속. 맞죠? 잘 안 들리죠? 이게 주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습이라서. 습이 안 돼. 잘못된 습인 거죠. 잘못된 습.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이거요? 습에 대해서. 저는 이게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건 잘 몰라요. 저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습은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아서. 학은 저희가 할게요. 저희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니터 가가지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까딱만 누르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사설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막 앞에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좋은 뭐 예쁜 책도 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EBS 교육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각 해당 과목 선생님들의 베스트 후기를 들어가서 보세요. 그것만 갖고 성공한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학은 저희가 할 거니까. 다음 질문. 사실 그 EBS 강사님들이 이 강의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하시고요. 양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늘 앉아갖고 뭐해? 뭐 그러면 문제 만들고 있어. 맨날 문제 만들고 교재 연구하고,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풀어봐야지. 한 문제를, 죄송합니다. 네, 서너 번씩은 풀어봐요. 서너 번씩은. 읽어서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쵸, 이거였는데.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의 문제를 외워갖고 강의를 들어가서 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아, 선생님들이 정말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분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PPT로 수업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혹시 그 갓선봉 선생님 강의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양진석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으세요. 빨리 들어. 봤죠? 저 앞으로 갓선문과 양진석의 수업을 들어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PPT를 쓰세요. 정말 잘 쓰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부러울 정도로 정말 PPT로 학생들을 시선을 안 떨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방송에 나갈 때 녹화는 어떻게 해주시고요. 뭐냐면 잘하는 사람한테 PPT를 뺏어오면 돼요. 저는 PPT를 안 만들어요. 이것도 안 만들었어요. 맡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해당 단원에 뭔가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화학 같은 거 양적 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 반에 가면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배우세요. 훨씬 빨라. 이게 제가 사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새벽 3시, 4시까지 PPT 만들어갖고 막 자랑해요. 저는 호응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 내 걸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부랑 비교하면 잘하는 파트의 친구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친구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럼 더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제 개념을 익히고 이해를 했으면 그 친구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그게 맞아? 아닌가? 친구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남들과 얘기하고 가르쳐주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재 자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등급 전문가입니다. 오프라인 경력이 한 20년이 돼요. 학생들을 만나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 만났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하위권은 어떤 학생이 주로 하위권이냐? 자기가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하위권이에요. 내가 지금 한두 개 틀려서 그렇지 난 이 정도는 아니야. 너 하위권이야. 냉정하게 보자고요. 아니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실수. 이거는 내가 안 틀린 거야. 근데 시험이 좀 그랬어. 하위권이야. 하위권. 예. 손들지 마시고요. 예. 자기 동일시하지 마시고 나는 중위권인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야. 하위권이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하위권. 이제 그런 친구들은 개념을 좀 더 다져야 되겠죠. 그죠? 개념을 다지는데 저희 그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탕가탕 다 있는데 수능 개념 강의는 개념을 다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 강의인데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걸로 개념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수능 특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수능 개념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개념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고 수능 특강을 이제 보고 완강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위권의 특징 좀 말씀해 주시죠. 중위권의 특징.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두 개만 더 맞았으면 상위권인데 만점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학생들. 그게 바로 중위권입니다. 왜냐하면 틀리는 게 명백한데 내가 이거 공부 안 해서 틀린 거야 라고 혼자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를 보듬어요. 내가 이거 안 한 거야. 하면 맞출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중위권이고요. 그 파트는 영원히 못 맞출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게 발목을 잡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이제 화학 선생이다 보니까 국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여름방학 때 하면 돼. 일단 수학부터 잡고 시작하겠다. 많이 생각합니다. 수학, 국어 잡고 여름방학 때 가열차게 화학 쫙, 물리 쫙, 지학 쫙 하는데 쭉 떨어지죠. 왠지 아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쌓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죠. 밤새고 머리 깎고 삭발 혼자 하고 드링크 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러죠? 이온 음료 같은 거 많이 먹고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 걸음. 그게 중위권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고, 그래서 왜 이런 자료를 주어줬고, 내가 이걸 보고 보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르시려면 사실 이제 수능 특강을 한 3번 정도는 돌려야 됩니다. 3번 정도 돌리면서 자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난 다음에 수능 완성을 공부를 하시면 그럼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이 가능해지죠.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상위권. 네. 상위권 학생들은 뭘 것 같아요? 자기가 중위권인 줄 알아. 자기가 중위권인 줄 알고 내가 아직 부족해. 내가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뭔가를 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상위권이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치고 올라올까 봐 그걸 계속 하려고 속성이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실력이.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짧아집니다. 화학이나 물리나 지학이나 생물 이 탐구 과목을 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학을 못하면 왜 화학을 못하느냐? 시간이 없어 그래. 수학하다가 국영수 공부하다가 탐구 과목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간이 남아요. 남은데 또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상위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점수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상위권의 친구들은 늘 끊임없이 와서 선생님 제가 다 풀어봤는데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더 다른 문제 없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또 다른 거 할 거 없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충분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부족한 것 같은데 상위권 학생들은 늘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건 사실 정직하기 때문에 정말 성적은 시간 투자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근데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남들이 시간 투자한 만큼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보겠다. 물론 EBS의 그 동영상들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법 공개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상중하 얘기했잖아요. 상위권은 어차피 우리 얘기가 아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끄떡거리면 안 돼요 그때. 하위권들 잘 들으세요. 하위권에서 중위권을 생략하고 상위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네? 학습이 안 되네. 우리 고향 사람들인데 학습이 안 됐네. 어찌했을까? 양진석의 강의를 봐야지 당연히. 농담이고요. 문제를 풀었잖아요. 하위권들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책에 다 오답 노트가 써 있어요. 오답 노트 해라, 노트 해라. 우리 하위권들은요, 틀린 게 많아. 노트 정리하다 끝나, 시간이.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요, 뒷장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또 하러 가야 돼. 그리고 잊어버려, 또 책을. 그리고 내가 쓰면서 쓰는 게 난지 얘가 날 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들은 절대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오답 해설지를 그냥 만들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틀린 거는 절대 X 펼치지 마세요. 왜냐면 친구들 보기에 모양이 빠져요. 책을 딱 펴는데 쭉쭉쭉쭉쭉.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별표. 그럼 친구가 와서 야 뭐야 라고 하면 중요해. 아니 중요한 거야 이거. 야 이게 1번이 왜 중요해? 기본이 안 돼 있네. 왠지 아세요? 자기가 틀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어렵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해설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1번 첫 번째 나는 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이 생각했더니 답이 나왔다. 그것만 그냥
내역서만 살짝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또 보세요.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비법 공개했습니다. 저 여수나 목포, 아까 순천이었나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아니면 안 가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사실 수능 개념을 꼭 보시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걸 한 3번 정도 잘 돌리시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사실 이제 자기 중심의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중심의 이해강의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수능 특강을 보는 거예요. 수능 특강을 보면서 아,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게 저런 거였구나. 수능 특강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한 번 보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실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더 보고 2번 보고 되면 아, 3번까지 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까지 수능 특강을 보고 나면 그리고 나면 정말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수능 완성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쭉 풀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들만 해설 보면 아, 이렇게 틀렸는데 금방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 9월 모평 전에 끝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때까지 그 과정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놀라운 교재가 하나 있죠. EBS에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기출의 미래. 근데 기출문제집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셨을 걸로 알고 사실 그 여러 선생님들이 기출문제집도 파는 것도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 기출문제집 따로 있거든요. 하지만 EBS 기출의 미래가 훨씬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EBS 기출의 미래를 한번 꼭 사셔갖고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정말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또 양준 선생님도 이제 기출의 미래 강의를 하시면서 난 반대. 책 정말 좋은 거 맞아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어차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출문제의 저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뭔 저자야 기출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 저기 출판사 메이커마다 막 기출문제가 막 화려해요. 똑같아 내용은 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EBS 기출의 미래는 달라요. 뭔가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EBS 기출의 미래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강의를 담당한 강사가 굉장히 훌륭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출의 미래는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내가 풀어서 내가 익혔다가 아니라 개념 완성 다 끝났으니까 한번 해보고 틀리면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거 외울 정도로 하는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혹시 고1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고1, 고2, 고3 다 고3이죠? 되게 열심히 듣길래 막 적고 그러길래 아 니즈가 있구나. 그러면 문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망했어. 아, 왜? 이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과. 훌륭한 사람들. 예체능 있나요? 예체능? 훌륭한 사람들.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요. 기출의 미래는 다 있고요. 기출 문제를 정복하면 거기에까지 저는 한 세트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EBS가 심지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농담으로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제 EBS 아이들을 만들고 들어오시면 EBS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에 기출문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를 눌러보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 기출의 미래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됐다. 끝나면 안 됩니다. 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저기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또 풀어오면 그중에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또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해설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의 미래까지 한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수능이 한 달 혹은 3주 정도 남았다. 내가 문제도 이제 많이 풀어봤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작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EBS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작년 것도
그것까지 풀어본다면 정말로 거의 만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많이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 장학생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보면 이 지구과학이나 화학이나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이 그거니까, 뭐 다른 과목도 저희가 물론 뭐 관심 있긴 하지만, 하여튼 만점 맞은 친구들 혹은 1등급 맞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이 뭐냐면 EBS 연계 교재는 한 3번 정도 돌려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한 5번 정도를 풀어봤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또 풀어본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맞은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본다. 그 정도로 가면 이제 1등급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EBS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EBS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짜서 선생님들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반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설 인강도 많잖아요. 저희가 내려와서 학생 여러분들께 EBS를 이렇게 홍보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저거 클릭 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매출이 올라간다거나 사설 인강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이분도 사설 인강을 하시죠. 예,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EBS 녹화를 준비하는 강사의 자세와 개인 강의 준비하는 때의 자세는 완전 달라요.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대사에 없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인 녹화하러 갈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EBS 녹화하러 간 날은 가기 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다 외워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저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EBS 녹화하러 오잖아요. 그럼 담당 PD님이 계세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고 CG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냥 일반 그 온라인 가면 카메라 감독만 하나 있어요. 감독님만. 그 막 해요. EBS 강의는 뭐냐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완전 하위권부터 완전 상위권, 거기다가 아까 말하는 연변,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 시스템상 또 검수에 걸려서 이렇게 또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강의가 EBS 강의고요. 수능에 가장 킬러라고 하죠. 탁 찌를 수 있는 게 EBS 강의예요. 근데 다른 사설 강의는 아이들이 많이 듣는데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약간의 부담은 있어요. 뭐냐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다가가기 조금 거리감이 있는 점이 있어요. 물론 저는 없어요. 저는 막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강의가 뭘 얘기하냐면 50분 혹은 70분 안에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EBS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 내년이나 후년에도 또 여기 한평 정말 오늘 처음 왔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올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저희 둘이 오늘 저녁에 원래는 학원 수업인데 다 그냥 빼고 온 거거든요. 또 생일이야. 그렇죠. 지금 오늘 생일이었어요. 다음 기회에도 한평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든 걸 다 제끼고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